토마토 전략실 목표가 도달 소식부터 알려드립니다. 오늘은요, 대동공업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추천이 돼서 보유 일자만 놓고 보면은 10일 채 안 돼서 한 2주 살짝 넘어서 좀 보유를 했는데, 목표가의 도달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종목은 3월 30일이었습니다. 김혜진 전문가의 추천주였고, 당시 매수가 10,000원대였는데 목표 주가 11,500원에 도달하면서 단기 수익률 15% 정도 챙겼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오늘도 시세가 좋은데요. 최근에 강세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김혜진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이 농기계주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다면은 이제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 지향형 산업의 플러스 알파 모멘텀까지 좀 봐주셨잖아요. 목표가 도달 소식 나왔습니다. 향후의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농기계뿐 아니라 앞으로의 사업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최근 주가 상승의 이유와 준비는 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좀 대동공업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단 대동공업이 경운기, 트랙터, 이항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농기계 전문 기업으로서 아마 좀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거든요. 70년 넘게 이 관련 농기계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그 농업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시스템들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니는 도로들보다도 농사를 짓는 땅, 이 농지가 자율주행하기엔 더 쉽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농업들을 정밀농업이라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준비도 대동공업은 좀 잘 해나가고요. 선두에 좀 있습니다. 일단 SK텔레콤과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이항기를 개발했고요. 여기에 작년에 인텔과도 농기계 자율주행, 정밀농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동공업이 인텔의 카메라 기술이나 AI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농기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대가 되는 또 앞으로의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대동공업이 또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진출을 잘 해나가고 있는 점이 이제 농기계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지금은 존디어, 구부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좀 다투는 글로벌 메이커 성장을 해 있고 수출 브랜드가 카이오티입니다. 근데 이 브랜드가 현재 대동공업의 수출 80%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 16%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판매가 너무나 잘 돼서 이 수출 북미 매출이 잘 나왔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수출이 줄어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시장의 입지가 좀 확장이 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내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창립 이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최근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나 이런 반영들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좋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글로벌 스마트팜 산업에서 정밀 농업 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좀 올리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목표가로 좀 대동공업이 실적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4,000원까지도 조금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0원까지 바라보시면서 수익을 조금 더 누리시고 나오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처음에 주셨던 매수가 대비로는 40%의 큰 수익을 거두시게 되는데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동공업 리뷰해봤습니다. 2차로 목표 주가는 14,000원으로 한번 올렸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라스트 찬스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두산중공업 주셨어요. 한 주 동안의 흐름 봐주세요. 두산중공업 한 주 동안에는 사실상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방적으로, 주가의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을 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상폭력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 플로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CS윈드하고 상강 MT가 3에서 한 4% 정도 상승이 나오고는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오늘 그보다는 좀 못한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해상폭력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대해서는 조선중공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상풍력 관련돼서는 일단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를 끌고 올 것 같습니다. 탄소 감축 목표치가 기존 대비 대폭 상향이 됐다는 보도도 나온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기후 정상 회의가 이제 4월 22일 날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 그 직전에 확정적인 부분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전까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보게 되었을 때에도 상당히 이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의 이제 국부펀드가 덴마크에 있는 오스테드라는 이 해상풍력 관련돼서 1위를 하고 있는 업체 쪽으로도 투자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풍력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풍력 시장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같은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이제 발전 사업 부분을 하고 있었었는데 요 근래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전환이 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프라 뭐 두산 인프라코라든지 여타의 이제 많은 부분 이 재무 관련돼서도 개선을 했다는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런 전환 과정이 지나가고 나서는 보다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정치권 내에서의 변화의 바람에 함께 또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체코 쪽에서의 원전 건설 수주 가능성도 고조가 되면서 원전주들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 두산중공업 지금 풍력에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원전 관련된 사업으로 크게 좀 주목받기도 했었죠. 이런 뉴스플로우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전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돼서 수주에 대한 부분이 계속 뭐 언급이 되어 왔었지만 국내에서 사실 원전에 대한 사업 부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해외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수주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 대규모의 수주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캐시카우로서 뭐 일정 부분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거 정도에서는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라는 격언이 다시 한번 또 생각납니다. 지금 현 정부는 탈원전이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또 친환경 쪽에 좀 더 포인트 맞춰주시네요. 오늘 라스트 찬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지노맨 컴퍼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지노맨 컴퍼니는요, 사실 바이오 기업이고요.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다소 좀 생소한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실 미국의 아마케인 AACR이 4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나 104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의 이제 후보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관련돼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기존의 연구 결과를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관련돼서 연구 결과 최초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생각보다 빠르게 조기적으로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새로운 기전 관련돼서 글로벌 제약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기전 관련돼서 효과가 있게 되면은 전임상 단계라든지 아니면 임상 1상에서도 충분히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이번 기회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사실 지노멜 컴퍼니 같은 경우에 독일 머크하고 화이자하고 같이 임상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예전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노맨 컴퍼니의 주가가 지금 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독일 머크하고 화이자하고 이제 병용 임상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병용 투약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적응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임상 결과가 상반기 내지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은 사실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95,000원까지 올라갔던 이제 주가였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 주가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4,500원 이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목표가로는 일단 1차적으로 6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로는 48,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10일에 있을 암화폐 모멘텀 보고 있습니다. 진호앤컴퍼니 현재도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는데요.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6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8,000원으로 설정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어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는 일요일 11일입니다. 저녁 8시에 이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가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분기 수익을 줄 종목은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니까요. 아직 2분기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